네, 안녕하세요. 보통은 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해서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오늘 저희는 왜 민생 파탄이 나고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가를 국민들께 소개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문재인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민생 파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전희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간의 국민 보고대회도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망 실태 그리고 패스트 트랙 도대체 선거법이 왜 문제이고 공수처법이 왜 문제인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제가 아니고 범여권 정당들의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장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딱히 뭐다라고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서도 계셔서 오늘은 그것을 좀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문재인 정권 경제 성적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아직도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환호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표방하는 대안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내빈 소개할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 소개 다 됐는데 원외위원장님들도 많이 함께해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 뭐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전희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2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냐, 이거 어떻게 남은 3년 하느냐 하는 이런 탄식이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지나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2년의 악정과 폭정을 돌아보고 이거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행사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세션에 이 선거법 공수처법 가지고 하고 두 번째에 우리 청년과 여성의 좌절 이걸 다루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이 세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부에는 원내대표하고 저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패널로 올라가서 같이 우리 최 교수님하고 윤 교수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청년 여성의 좌절은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챙기겠대요. 안겠대. 근데 결과적으로 2년 지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아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소득 제일 하위 5분의 1에 20%에 속하는 이분들이 근로소득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 소득도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분들 고통이 이렇게 커가고 있고 청년들을 여성들을 특별히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 지난 3월 달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2, 3월에 청년 이 실업률이 아주 좋아졌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어제 수석 보좌관 청와대 회의 때 그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 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 양반이 저게 일부러 어깃장 놓으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라면 이 상황 인지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아무튼 청년 여성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들 진솔하게 정말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 지금 같이 이 동시대를 사는 청년 여성들이 함께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우파 정치에서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두 키워드 청년,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유튜버, 요즘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나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성재준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성재준 씨 소개해 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의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님, 네,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진입니다. 네.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인가요? 네, 그렇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맞죠. 네, 자 다음은 우리 강남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정치 스타트업 청사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슈스케 방식으로 당협을 맡으셨죠. 네, 소개해 드립니다. 예. 정원석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자리가 훤해집니다. 김용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청년과 여성의 문제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준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아마 한 14만 명이 조금 넘을 14만. 겁니다. 네네. 네, 엄청난 구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하나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만 다 보셔도 기본적으로 14만 정도 되는 그런 정말 파워, 영향력, 인플루언서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 또 청년이 바라보는 정치, 국회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청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청년으로 대표로 뭐 이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영광적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을 봤었을 때 이따가 또 심도 깊은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 경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20대 후반인 저로서 굉장히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물론 이제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대통령을 야와 막론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건 맞는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과정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식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배현진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위원장 걱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명도 내고 제 연평도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면밀하게 살피시는 것 들여다보고. 같더라고요. 예. 그 배현진 위원장이 아니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걱정한다. 자. 몹시 감사했죠. 네. 여성 문제를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뭐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여성 우리 배현진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 뭐 아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많은 그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낸 계층이 아마 청년이자 여성인 유권자들이었을 겁니다. 육아 문제,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 뭐 우리가 늘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단칼에 속 시원히 해결해 줄 거라는 아마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계시지들 않았나 싶은데 입에 단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돈 주겠다 뭐 이런 지원금 얘기 너무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여성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실망하고 오히려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다른 해결책을 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새롭게 걸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 거 많이 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주체를 여성과 청년에 놓고 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퇴보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석 위원장님 어떻게 요즘 느끼고 계세요? 당협을 새로 청년으로서 맡으면서 또 유권자들, 지역민들을 만나는 또 느낌도 있을 테고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청년이 두 가지 차원의 분노를 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문 정권의 연이은 실정과 그리고 청년 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한 그러한 분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분노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당의 모습을 더 기대하는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편들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분노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들만의 보수 브랜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브랜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케팅과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 지금의 청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 중원 싸움에서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 우파 정당, 이 보수 정당의 브랜드 그리고 홍보 전략, 정책을 상품 팔듯이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용식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본인을 규정을 하시고 계신 거죠? 정치인이라기보다 아직은 정당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저도 뭐 배울 게 너무 많은 중이라, 그리고 지역에서도 글쎄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청년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뭐 많은 게 없고, 어쨌든 제 자리,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해야 될 거를 못 한다면 청년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오늘 M4에 대한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 M4 세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를 포기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대통령도 경제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하고 외교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계신 대통령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청와대는 언제쯤 포기해 주실지 참 궁금한 중입니다. 네. 네. M4 세대가 20대 청년들을 가슴 아프지만 상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 포기한 걸로 봤을 때 M4 세대의 주역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이게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뼈아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성재준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요즘 보면은 유튜브 그 공간에서 이 우파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또 논리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우파 유튜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원래 이제 그 유튜버를 만드는 거는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소재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소재를 하나씩 던져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이나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남짓 됐는데 3개월 동안은 오늘 소재를 뭐 할까 이렇게 한 1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궁무진한 소재다.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안들에 대해서 논평을 내다 보면 하루에 막 10개도 내야 될 지경이다.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배현진 위원장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하는 여러 이제 지향 가치들이 있는데 뭐 여성의 문제, 청년의 문제 같은 거, 인권의 문제 같은 것도 선택적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편이면은 침소봉대하고 자꾸 이걸 다른 쪽으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문희장 국회의장의 이미자 의원, 동료 여성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냐. 근데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분개할 줄 알았어요. 이 문제라면 모두가 다 같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역성을 들고 나오는 여성 단체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 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당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특히 저한테는 이 지금 패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자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청년, 특히 그 중에서 여성의 좌절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대목, 선택적 감수성이라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청년이면 청년, 또 남녀 모두의 공통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도 아내를 가진 남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뭐 꼭 찍어 여성의 문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뉴스데스크 앵커 그것을 위해서 어렵게 공부했다라는 것을 아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뭐 IMF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순간을 시련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좌절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세대한테는 다음 단계로 노력하면 진일보할 수 있다라는 성취의 욕구 그리고 꿈의 사다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그 꿈을 따라가는 사다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씩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뭐 강의실 불을 끄고 제첩을 쫓고 이런 것들을 하고 돈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노력한 자가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얻을 수 있고 그 대가에 대해서 공을 치아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기업이 돌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육아 문제와 이런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작업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남성 모두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청년이 어떤 우리 사회에 표를 의식한 하나의 신분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시기를 정치권에서는 그걸 이제 특정하면서 우리가 물론 그 허들을 넘기 어려운 최초의 스타트를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청년이 하나의 신분이 돼서 그것이 정치권에 의해서 오히려 청년들의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참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용감하게 정말 이 정치에 뛰어든 우리 위원장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긴 이제 시간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도 뭐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의 시대를 가는 거니까 정치와 생활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청년답게 씩씩하고 어디에 매몰되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원석 위원장님. 예, 저는 덕업일치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업과 생활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정치의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나름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보수의 이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의 열정, 이런 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젊음의 특권과 젊음의 유전자가 오롯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발현이 되면 저는 우리의 정치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공감을 끌어내면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의욕이 넘쳐져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김용식 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의 명찰을 달고 청년들을 만나는 느낌, 또 청년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탕 주듯이 무언가를 주는 방식은 실패다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김용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행히도 지역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PC방도 운영해보고 카페도 운영해보고 정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소상공인의 생활을 해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봤던 친구가 지금 스물이 넘어가지고 군대에 가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장님들도 물론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20대 초반부터 많이 만나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만나면 적폐다, 일단 친일 그런 식으로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동네 친한 형이었던 입장으로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글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갱 싫어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갱이거든요. 한 글자로 정의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근데 그거를 또 의식을 좀 바꿔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글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뭔가 안에 숨은 뭔가 내포된 뭔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친일과 적폐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탄핵 국면부터 받아왔던 오해들 그런 것만 조근조근 설명을 좀 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하는 이번에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앉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나쁜 게 아니네요. 맞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쉽게 더 빨리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그것만 조금 더 알기 쉽게 또 편안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너무 꼰대같이 말고요. 그렇게 좀 다가간다면은 큰 이제 저희한테 힘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배현진 위원장님. 네, 지금 네. 이제 꼰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늘 해왔던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여권에서 저희 정당 특히 지지자들한테 이른바 틀딱, 꼰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좌우를 선악을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평등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 어디에 방점을 찍고 무게를 두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른들께서 자식에게 이것이 가치고 네가 성취하려는 것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걸 하면 꼰대다라는 문화적 프레임을 어느 순간부터 씌워놨기 때문에 차라리 욕먹을 바에는 말씀을 안 하겠다 하고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치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꼰대이자 틀딱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는 사람 돼버렸고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그 대표적인 정당처럼 자리매김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들여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실망하셨던 부분들 헤쳐나가면서 이익정당이 아니라 이념정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없이 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러 자리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이크 쟁탈전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정원석 위원장님.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주요한 DNA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남성을 적폐로 몰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모독하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도덕적 이상주의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외면된 자신들의 목소리를 도저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리고 이 봄철에도 손주들이랑 노시는 그런 안락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결국은 문재인 정권 당사자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런 통합과 상생과 그리고 미래 키워드를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하던 함께하는 그리고 무엇을 하던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르고 상식적인 도덕관을 내세우는 그러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 청년 의제 시간이 지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이런 질문으로 한 말씀씩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이래서 우파한다.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화의 답은 우리 성재준 TV의 성재준 씨부터 한번 주시겠습니까? 성재준,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성재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파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치, 역사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배현진 위원장님. 배현진은 이래서 우파한다. 우파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나는 정정당당해서 우파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석 위원장님. 정원석은 이래서 우파한다. 우파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수단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정말로 상식적인 가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용식 위원장님. 김용식은 이래서 우파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가치를 가졌기에 우파한다. 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네. 여성의 문제, 청년의 문제는 결코 우파에게서 소외된 또 우파가 밀리는 이슈가 아니라 우파가 해결할 수 있고 우파의 방식이 옳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서 젊은 청년들, 젊은 우파들을 규합하고 계시고 또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는 우리 네 분의 앞으로의 더 맹활약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1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세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